그냥 7번 봐. 괜찮아. 7번 봐. 자, 일단 지금 뭐 할 거냐면 3단원인데 7번만 집중하시고 보시면 돼요. 3단원이 뭐냐면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는 여러 가지 공식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분명히 삼각함수가 약간 조금 까먹었다거나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전체적인 정리부터 하고 갈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자, 그러면 삼각함수의 정의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데 단위원 이렇게 수를 그렸을 때 동경을 딱 그렸어. 그래서 이놈의 좌표가 x, y고 동경의 길이가 r이야. 그러면 이때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동경의 길이분의 x 좌표를 의미하는 것이고 사인 세타는 r분의 y를 의미하는 것이고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를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문제 없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만 여러 가지 성질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공식은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고 됐니? 그 다음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된다. 됐니? 그러면 시험에서 맨날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1 더하기 2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막 이런 놈이 나오면 이제 여러분들은 뭐 레슨을 많이 했다면, 레슨을 지금 준비한다면 얘는 이거의 제곱이다라고 바로 끄집어낼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분명히 다 알 텐데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거야. 삼각함수의 좌표. 이놈의 좌표 설정. 자, 그럼 보세요. 문제에서 동경이 이루는 각이 세타래. 그래서 내가 세타를 그냥 아무 데나 이렇게 잡았어. 쓱 잡았어.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잡아볼게. 그러면 그때 이놈 P의 좌표가 어떻게 잡히냐라는 거지. 그럼 내가 얘를 x, y라고 잡아보면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의 정의에 의해 r분의 x가 되는 거고 사인 세타는 사인의 정의에 의해 r분의 y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때 나는 x를 r 코사인 세타라고 잡을 수 있고 y를 r 사인 세타라고 잡을 수 있으니 여러분들은 얘를 x, y라고 잡아도 되지만 얘를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라고 바로 설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됐니? 이 세타가 예각이든 분각이든 어떤 각이든 상관없이 동경 이루는 각이 세타라면 저놈의 좌표를 이렇게 잡아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오케이? 어떻게 표기할 거 없지? 그치?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선생님이 여러 가지 특징들을 볼 건데 보세요. 지우고 지금부터 새로운 것들을 조금 정의 내리려고 합니다. 새로운 것들. 자, 배우게 될 게 뭐냐면 코사인에 대해서 코사인의 역수라는 거를 또 따로 이름을 붙여서 배울 거야. 마찬가지로 사인에 대해서 사인의 역수라는 것을 이름을 붙여서 배울 거고 탄젠트도 마찬가지로 탄젠트의 역수를 이름을 붙여서 배울 거야. 그러면 이때 코사인 S를 코사인 세타분의 1을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시컨트 세타라고 해서 시컨트 세타 따로 이름을 붙인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사인의 역수 사인 세타분의 1을 뭐라고 하냐면 코시컨트 세타라고 해요. 코시컨트 세타 따로 이름을 붙이고요. 탄젠트의 역수를 코탄젠트 세타 이렇게 따로 이름을 붙여요. 코탄젠트 세타. 자, 그래서 코사인의 역수는 시컨트, 사인의 역수는 코시컨트, 탄젠트 역수는 코탄젠트. 근데 기억하기 편하게 어떻게 하냐면 역수는 앞에 코가 붙어. 여기 앞에 코가 붙어. 코탄젠트. 여기 앞에 코가 붙어. 근데 코사인 말이 안 되잖아. 그치? 코시컨트 이렇게 돼. 여기는 앞에 코가 붙어. 코가 되면 코가 사라져. 그래서 시컨트 이렇게. 오케이? 앞에 코가 붙는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세요. 역수는 앞에 코가 붙습니다. 코가 붙고요, 코가 붙고요, 코가 두 개니까 코가 사라지는 거야. 됐니? 그러면 당연히 코사인 세타분의 1을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x분의 r로 구하면 되겠지. 이해되십니까? 얘는 그냥 x분의 r로 구하면 되는 거고 얘는 y분의 r로 구하면 되는 거고 얘는 y분의 x로 구하면 된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얘네들을 배움으로써 새로운 공식들 또한 추가가 되는데 보세요. 주어진 이 공식을 선생님이 사인 제곱으로 나눠볼게. 자, 저 식을 사인 제곱으로 나눠보면 1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분의 코사인 제곱 세타, 얘는 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다라는 식이 나오거든. 그러면 얘는 코사인분의 사인이 탄젠트야. 그럼 사인분의 코사인은 탄젠트의 역수보다 그쵸? 코탄젠트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1 더하기 코탄젠트 제곱 세타가 되고요. 사인의 역수네. 자, 앞에 코 붙여. 코사인. 말이 다른데? 코시컨트 세타 이렇게 써주시는 겁니다. 이 공식이 하나가 추가가 돼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은 주어진 식을요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눕니다. 저 식을요. 자,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얘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탄젠트 제곱이 되겠지? 탄젠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으로 나누니까 1이 되겠지? 맞아? 자,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니까 코사인의 역수. 그러면 코 사라져. 시컨트가 되는 거야. 시컨트 제곱.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배울 공식이 2개가 늘어났습니다. 요거랑 요게 늘어났어. 자, 그러면 이제 외우는 방법. 일하다가 타면 시커매져요. 저기 기억나? 일하다가 타면 시커매져. 자, 얘는 일하다가 코가 타면 코가 시커매져. 이렇게 외워. 일하다가 타면 시커매진다.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세타는 시컨트 제곱 세타. 일하다가 코가 타면 코가 시커매진다. 1 더하기 코탄젠트 제곱 세타는 시컨트 제곱 세타. 됐니? 저기 기억난다? 공식 뭐더라? 일하다가 타면 시커매진다. 이렇게 돼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 두 가지 공식 마찬가지로 외워주셔야 될 문제를 조금 풀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요거 정리. 여기다 써. 그냥 여기 프린트에다 써. 이따 옮겨. 지금 프린트에다가 대충 써놓고 있다가 뭐 필기노트 옮기든 그냥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안 써도 되죠? 이러다가 사는 시커매진다. 안 까먹게 난 진짜 저거 외울 것 같다라고 하면 꼭 써주세요.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가지 공식들을 막 배울 거야. 삼각함수 덧셈전이라고 해서 여러가지 공식들을 막 배울 거거든. 일단 볼게요. 선생님이 증명을 하나 해주겠습니다.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가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되거든. 그러면 이건 선생님이 증명해 줄 건데, 내가 이러한 공식을 알면 어떠한 일이 생기는 거냐면, 우리는 여태까지 내가 알고 있는 특수각은 45도, 30도, 뭐 60도 이런 것들밖에 몰랐어. 저놈의 코사인, 사인 값들은 알 수 있었다는 거지. 근데 이 공식을 알게 됨으로써 나는 코사인 75도 또한 알 수 있는 거야. 왜냐면 얘는 코사인 45도 더하기 30도 이렇게 쪼개보면 특수각 두 개로 쪼개버리기만 하면 얘는 그대로 공식을 써버리면 코사인 45도, 코사인 30도 마이너스 사인 45도, 사인 30도 이런 식으로 사실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중3 때 삼각비를 푸는데 사인 75도를 구하라라는 문제가 심심치 않게 나오거든. 도형을 줘놓고 이걸 구하라고 나와. 근데 미적분을 어느 정도 한 학생은 그거를 사실 그냥 공식으로 빠르게 풀었을 거야. 너네는 도형 가지고만 놀고 있을게. 되게 재수없는 일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니? 마찬가지로 그러면 약간 어떤 각도를 또 구할 수 있을까? 45도랑 60도를 더한 105도는 앞으로는 구할 수 있는 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특수각끼리 더한 거 뺀 거는 나는 사실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추가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거를 증명을 할 건데 잘 봐.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일단 걔는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삼각함수이기 때문에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각을 갖고 있는 동경을 먼저
설정을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 좌표가 어떻게 잡히냐면 얘가 셋하면 얘가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로 잡혔잖아. 선생님이 얘를 단위원 반지름 1이라는 가정을 할게요. 그럼 얘는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 콤마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하여 일단 좌표는 이렇게 잡히겠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삼각형을 한번 만들었어. 그리고 이 삼각형을 조금 회전시킬게. 자, 이 삼각형을 조금 회전시켜 버려서 나는 주어진 삼각형의 형태를 보세요. 이만큼은 알파라는 값만 나오게끔, 이만큼은 베타라는 값만 나오게끔 주어진 삼각형을 회전시킨 거야. 그럼 여기가 알파 더하기 베타고 쟤를 회전시키는 그냥 이러한 상태라고 생각해 보겠다는 거야. 여기까지 되니? 그러면 여기에는 이놈의 좌표는 동경이 이루는 각이 알파이기 때문에 좌표는 코사인 알파 콤마 사인 알파로 설정하면 될 것 같고, 이놈의 동경이 이루는 각이 베타긴 베타인데 음에가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베타지? 그래서 이놈의 좌표는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 콤마 사인 마이너스 베타로 설정해버리면 될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 코사인은 우함수 기함수. 우함수, 그럼 우함수는 이 마이너스가 사라진다. 사인은 기함수, 그럼 사인은 마이너스가 밖으로 빠져나온다. 라인 괜찮지? 자, 그래서 주어진 예를 일단 코사인 베타 콤마 마이너스 사인 베타라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어떤 걸 지금부터 보여줄 거냐면 저 둔각 삼각형의 빗변의 길이가 같다라고 할 거야. 이 둔각 삼각형의 빗변의 길이가 같다라고 할 거야. 자, 그러면 이 왼쪽에 대해서 이 둔각 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는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 콤마 전호에서 1,0까지의 길이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빗변의 제곱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빗변을 제곱하면 여기서 이걸 빼고 제곱하는 건 더하기 사인 제곱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주어진 얘가 이놈의 빗변의 길이하고는 당연히 똑같다는 거지. 회전시킨 거니까. 그래서 이놈의 빗변을 가보시면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코사인 베타의 제곱, 그리고 여기서 이거 뺀 거 제곱하니까 사인 알파 더하기 사인 베타의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따라와.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좌변 정리, 우변 정리 해보시면 보세요. 요거 제곱이니까 1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2배의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 얘가 좌변이다. 자, 우변 정리하면 요거 제곱하면 1이고, 마찬가지로 요거 제곱하면 1이지. 그 다음에 전개하니까 마이너스 2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2배의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된다. 됐니? 자, 얘를 오른쪽으로 넘기시고 1하고 1 다 지울게요. 지워 넘기고 2로 나눠. 그러면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놈이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라는 이러한 공식이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사실 삼각함수를 알면서부터 얘를 사실 추가적으로 바로 배워도 상관이 없는 거야. 왜? 그걸로만 가지고 증명이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저런 추가적인 공식들을 배운다.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는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는 것 또한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거거든. 얘는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가 들어간 거야. 그럼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가 들어가면 바로 한다. 여기 있는 마이너스 베타는 우함수니까 마이너스가 사라져. 그냥 코사인 베타. 자, 여기 마이너스 베타가 들어가면 얘는 기함수니까 마이너스가 밖으로 빠져나오겠지? 더하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된다. 이 공식을 바로 끄집어낼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엔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것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여기에 알파 대신에 2분의 파이 더하기 알파를 대입하는 거야. 자, 여기에 알파 대신에 2분의 파이 더하기 알파를 쏙 대입을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줄게요. 자, 그러면 여기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얘가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돼. 되니? 그러면 얘는 2분의 파이가 나니까 각변환 공식으로 사인을 바꿀 수 있다고. 사인을 바꿔. 그러면 2사분면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얘도 2사분면이니까 마이너스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그리고 얘는 2사분면인데 사인이니까 양수죠? 그냥 나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정리.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사인 알파 얘가 코사인 알파죠.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를 된다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마찬가지로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도 구할 수 있는 거야.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를 대입해. 그럼 얘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는 거지 우함수니까. 그래서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근데 여기는 사인이니까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단 말이야. 여기까지 알 수 있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그래서 여러가지 삼각함수 덧셈 정리를 증명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외운다. 근데 이거는 무슨 특별히 외우는 방법이 있지 않고 그냥 앞에 따서 외우세요. 코사인은 코코마 신신 오케이? 얘는 그냥 부호만 바뀌어. 오케이? 더하기만 외워. 얘는 꼬꼬마 신신. 알겠니? 자, 마찬가지로 사인 더하기만 외워. 그럼 이거 어떻게 외울 것 같아, 내가? 어떻게 말할 것 같아? 사코풀코사 이렇게. 사코풀코사. 오케이? 꼬꼬마 신신 사코풀코사 외워. 알겠지? 일단 여기까지 펴니 그 다음에 탄젠트까지 알아볼게요. 자, 그러면 지우고. 자, 그럼 공식 암기할 겸 이것도 한번 가봅시다. 자, 그러면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어떻게 증명을 하냐? 나는 사인하고 코사인에 대한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얘를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 분의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로 충분히 바꿀 수 있겠다. 그치? 그럼 코사인 공식이 뭐였어? 코코마 신신 쓰는 거야. 신 알파 베타는 그대로 따라오는 겁니다. 사인 공식 사코풀 코사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 주어진 이 식을 선생님은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로 나눌 거야.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로 지금부터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나눠버리면 1 마이너스 잘봐 이걸로 나눴어. 그럼 얘가 탄젠트 알파고 얘 나눠주니까 탄젠트 베타가 되지.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분의 자 나눠봐. 그러면 코사인 베타 지워져. 코사인 분의 사인이야. 탄젠트 알파 더하기 나눠봐. 코사인 알파 지워지지? 그러면 코사인 분의 사인이니까 탄젠트 베타가 된다. 됐나요? 그래서 요거는 1마탄탄분의 탈풀탄 이렇게 하면 너무 길잖아요. 1마탄탄분의 탈풀탄 이렇게 하면 너무 좀 그렇잖아. 그냥 외워. 아니면 하든가. 됐어? 1마탄탄분의 탈풀탄 외워야 돼. 쓰지마.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됐니? 자, 그럼 마찬가지로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충분히 우리는 유추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 넣어. 그러면 여기는 기함수니까 알수가 튀어나오겠지? 그래서 1 더하기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분의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6가지가 사실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니까 이거를 먼저 암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프린트를 보시면 그 아래 대각 공식이라고 되어 있거든. 대각 공식 그것도 이제 외울 거야.
공식 연습하는 거야 얘들아. 자 봐봐. 얘는 사인 알파 더하기 알파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러면 사인 알파 더하기 알파, 사인 알파 더하기 세타 공식이 뭐였어? 쌍꺼풀 코사. 그럼 얘는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라고 할 수 있으니까 얘는 정리하면 2배의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가 되는 거야. 됐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얘를 가지고 이렇게 가서 끄집어내는 거는 참 잘해. 근데 미안하지만 시험에는 이렇게만 나와. 근데 여러분들이 얘를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는데 그게 사실 잘 안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 이거 나오면 충분히 저거를 외워가지고 반대는 된다고. 근데 이걸 봤을 때 이걸로 가는 게 안 되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외워주셔야 된다고요. 반대로 가는 거. 아 얘는 사인 2알파구나 이거를 암기해 주셔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자 마찬가지로 요거. 자 바로 한다. 얘는 꼬꼬마 신신. 꼬꼬마 신신. 그러면 코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알파니까 코사인 제곱. 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알파니까 사인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오니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식을 풀 때 이렇게 나오면 코사인하고 사인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싫어해요.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꾸든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꾸는 걸 좋아한단 말이야. 그래서 코사인을 1-사인 제곱으로 바꾸면 얘는 1-2배의 사인 제곱 알파 이런 공식이 될 수도 있고, 사인을 1-코사인 제곱으로 바꾸면 2배의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1 이런 공식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탄젠트 2알파, 탄젠트 2알파는 1-탄젠트 제곱 알파 1막 탄탄이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풀탄이니까 2배의 탄젠트 알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다라는 거지.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 아래 반각 공식까지 갈 겁니다. 반각 공식. 자 그러면 반각 공식은 내가 또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주어진 걸로만 하나하나 다 만들어내는 거거든. 반각 공식은 어떻게 만들어내는 거냐면 봐봐. 반각 공식 보면 사인 제곱 2분의 알파 이렇게 되어 있어. 이거 지워도 되지? 지금 안 됐어? 안 지웠어? 아 괜찮아. 정석이 다 있어. 어? 아 뭐 선생님 이따 줄게. 미안. 단순 공식이니까. 자 봅시다. 얘는 반각 공식이라고 해서 여기 항상 이렇게 제곱이 따라와요. 제곱. 자 그러면 제곱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었던 이 식은 여기 있는 이 제곱을 볼 수 있는 거야. 이 제곱들 여기서 끄집어내는 거거든. 봐봐. 그러면 사인 제곱 2분의 알파가 궁금해. 그러면 여기 이 식에 알파 대신에 2분의 알파를 대입하는 거야. 자 여기 이 식에 알파 대신에 2분의 알파를 대입하면 이 식이었어. 그러면 코사인 알파는 1-2배의 사인 제곱 2분의 알파라고 충분히 할 수 있겠고, 사인 제곱 2분의 알파는 1-코사인 알파를 2로 나누면 되겠다는 거지. 됐니? 그래서 이러한 공식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게 사실 왜 중요한 거냐면 삼각함수의 문제를 풀기 위해선 잘 봐야 우리가 수원이라고 생각해봐. 이런 문제 못 풀었어. 왜냐면 함수는 사인으로 통일되어 있는데 각이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못 푸는 거야. 맞니? 반각 공식, 백각 공식을 알면 각을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를 우리는 충분히 2배의 사인 x, 코사인 x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각이 통일된다는 거지. 그래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삼각함수의 문제를 풀기 위해선 함수를 통일하고 각을 통일하는 거예요. 오케이? 각을 통일하는 공식들을 배우는 겁니다. 외워야지만 돼요. 외워도 안 보여. 근데 일단 안 외우면 당연히 아무것도 못해. 알겠지?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 코사인 여기에다가 2분의 알파를 대입하면 저 공식이 튀어나오는 거야. 됐니? 그럼 어떤 공식이 나오냐면 2분의 1 더하기 코사인 2알파라는 공식이 나오고요. 탄젠트는 이것분의 이거 하면 되겠지? 얘는 1 더하기 코사인 2알파. 네? 미안해라. 자 여기 내가 알파 대신에 2분의 알파를 대입하면 여기는 코사인 알파가 되죠? 코사인 알파예요. 그쵸? 여기 알파야 얘들아. 알파가 돼야 돼. 여기도 알파야. 그럼 여기는 1 더하기 코사인 알파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따라오세요. 그래서 코사인하고 탄젠트에 대한 공식을 코사인하고 사인을 외우면 탄젠트는 사실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공식이 되는 거야.
됐지? 일단 뭐 이것도 뭐 찍을 거면 찍어주세요. 자, 그리고 1교시 15분 남았거든요. 15분? 그 15분 동안 선생님 수원 전체적인 복습, 삼각한 그냥 복습 빠르게 할 겁니다. 오케이? 그냥 구경하시면 돼요. 3단원은 그냥 끝나거든요. 자, 첫 번째. 탄젠트 세타라는 것은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떠한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 직선이 이루는 이 각을 세타라고 한번 해볼게. 그리고 선생님 저 세타가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세타가 둔각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맞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얘를 여기를 그냥 원점으로 갖다가 한번 놔보면 여기에 있는 이놈의 좌표를 x, y라 하면 탄젠트 세타가 의미하는 건 x분의 y지. 그게 뭐야? 이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는 거. 됐니? 자 얘는 여기 있는 이 좌표를 내가 x, y라 하면 얘는 이것분의 이거가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잖아. 맞아? 여기도 x분의 y가 기울기를 의미한다는 건.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 x축과 이루는 각을 물어봤어. 이루는 각을 세타래. 오케이. 그래도 그 문제에서 코사인 세타를 물어봤네. 또는 사인 세타를 물어봤네. 또는 탄젠트 세타를 물어봤네. 그러면 나는 x축과 이루는 각이 세타면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이런 그림이겠네. 따라와. 그럼 나는 기본적으로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라고 알고 있는 거야. 따라오세요. 그러면 탄젠트를 아니까 나머지 사인하고 코사인을 충분히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지. 이해돼? 무슨 말인지? 하나의 삼각함수를 알면 나머지 삼각함수 또한 충분히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혹시 이거를 이렇게 해줘야 되나? 자, 보세요. 그러면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2라는 것은 일단 뭐 그냥 기울기가 이런 느낌을 잡네. 자 그래서 이놈의 좌표가 마이너스 1,2가 된다는 거죠. 따라오십니까? 자 그러면 사인 세타가 의미하는 건 동경의 길이분의 y좌표, 코사인이 의미하는 건 동경의 길이분의 x좌표, 뭐 이런 식으로 풀면 끝난다는 거야. 됐니?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아셔야 될 개념은 하나의 삼각함수를 알면 여러분들은 나머지도 알 수 있다. 문제에서 사인 하나를 줬다면 코사인 탄젠트도 알 수 있는 거고, 코사인 하나를 줬다면 사인 탄젠트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지만 지금은 한 가지만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한 가지 방법이 혹시 뭔지 아니? 나머지 한 가지. 이거는 정의를 가지고 한 거거든. 나머지 한 가지 방법은 항상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라고 알고 있다라는 이거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파생된 공식 두 개가 더 있었어. 이러다가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시커매져요. 이러다가 토가 타면 토가 시커매져요. 이렇게. 따라오세요. 그러면 탄젠트 세타를 아니까 탄젠트를 여기다 대입하면 바로 뭐가 나와? 코사인 나와. 코사인. 얘가 코사인 세타분의 1이거든. 이해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정의로 푸시는 방법과 첫 번째는 정의로 푸시는 방법, 두 번째는 항상 알고 있는 식이 있으니 공식으로 푸는 방법. 어쨌든 중요한 건 하나의 삼각함수를 알면 나머지를 안다라고 자동으로 느껴야 된다라는 거지. 문제를 풀 때 그거는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된다라는 거야.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기가 일단 첫 번째 복습한 거고요. 자, 두 번째 일단 역학관계. 더해서 90도가 되는 걸 역학관계라고 부르는데 사인 세타 이놈은 코사인 90도 마이너스 세타랑 똑같다. 둘이 돼서 90도면 사인하고 코사인 자리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코사인 세타는 사인 90 마이너스 세타랑 똑같고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90도 마이너스 세타의 역수랑 똑같다는 거. 역학관계 정확히 구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사인 17도랑 코사인 60도랑 탄젠트 46도를 물어봤어. 이렇게 이놈의 대수를 물었어. 대수를 비교하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봤더니 사인하고 코사인이 둘 다 나왔으니까 일단 얘는 하나로 통일하자. 그래서 코사인을 사인 30도라고 바꿨어. 됐니? 그러면 사인은 0도부터 90도까지 증가하는 애기 때문에 일단 사인 17도가 제일 작을 것이고 그 다음은 사인 30도일 것 같아. 그 다음 가장 큰 건 탄젠트 46도일 수밖에 없다. 이유는 오케이. 탄젠트 45도가 항상 1이야. 탄젠트 46도는 무조건 1보다 커. 얘는 모든 사인 코사인보다 크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기에는 이놈은 모든 사인 코사인보다는 항상 큰 놈이 될 수밖에 없다. 모든 사인 코사인보다는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이렇게 역학관계면 90도가 작으면 바로바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 됐어요? 눈이 점점 풀려 얘들아. 자 볼게요. 각이 주어져 있고 변이 주어져 있을 때 나머지 변의 길이를 표현할 수 있냐 이걸 물어볼 거야. 오케이? 그러면 도연아 여기 바로 표현 되나요? 안 돼? 연준아 여기 바로 표현 되니? A 코사인 세타. 이것분의 이거를 쓸 때 코사인 세타가 나와야 돼. 또는 얘를 네모라고 잡으면 코사인 세타는 A분의 네모야. A분의 네모. 얘를 네모라고 잡으면 네모라고. 그럼 네모는 A 코사인 세타 나온다는 거지. 맞아. 그럼 성민아 여기는? 오케이. A 사인 세타. 됐어? 자 성우주야 여기는? 여기는? 이것분의 이거가 뭐야? 탄젠트 세타지. 그럼 이것분의 이거에서 탄젠트 세타가 나와야 돼. 그럼 여기는 A 탄젠트 세타여야 된다라는 거야. 따라오세요. 그럼 나현아 혹시 여기 가는? 여기 뭘까? 그럼 이렇게 보면 되더라. 얘하고 얘는 코사인이야 사인이야 탄젠트야? 코사인이잖아. 거꾸로 생각해야 돼. 얘하고 얘의 관계는 코사인이야. 그래서 얘를 네모라고 잡으면 코사인 세타는 네모분의 A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네모는 코사인 세타분의 A입니다. 여기 기본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표현 못하면 못 내요. 못 풀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가장 기본적인 삼각함수의 형태였습니다. 오케이? 사진 찍고 이따가 옮기세요. 끝내줄게. 자, 네 번째. 자, 이런 거 어떻게 풀죠? 일단 정석적인 방법은 완벽한 대칭성으로 푼다라는 거. 그래서 정석적으로 한번 보여줄게. 자, 그러면 sin x라는 그래프를 그리면 sin x가 이렇게 있다. 그럼 나는 y는 2분의 1이라는 직선과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직선을 그려서 내가 찾으려는 각각의 값들은 여기에 있는 이 4개의 점이 된다. 됐니? 근데 항상 나는 이만큼이 2분의 파이라고 알고 있고 여기가 1,4분면이란 말이야. 1,4분면에 따른 이놈은 알고 있는 거야. 얘가 이제 중학교 때 삼각 비표를 통해서 중학교 삼각 비표를 통해서 항상 쟤를 먼저 구하고 나머지 3개는 대칭성을 가지고 구하는 거야. 나머지 3개는 대칭성을 가지고 구한다. 그럼 사인이 언제 2분의 1이야? 6분의 파이라고 해서 여기를 먼저 삼각비표로 외워. 됐니? 그 다음 대칭성을 이용하여 이 길이와 이 길이 똑같고 사인은 대칭성
두껍기 때문에 오케이? 값은 6분의 파이. 파이니까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2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결론 6분의 파이. 6분의 5파이. 6분의 7파이. 6분의 11파이가 나온다. 됐니? 그래서 여기다 써보시면 6분의 파이, 6분의 5파이, 6분의 7파이, 6분의 11파이가 나오는데 맞아? 그 중에 양수가 뭐야? 양수 6분의 파이랑 6분의 5파이가 양수고 얘는 음수다. 따라오세요. 오케이. 근데 그래프로 푼다 안 푼다? 안 푼다. 바로 기억해서 푼다. 어떻게 하냐면 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인 걸 구하래. 그러면 언제 사인이 2분의 1인지를 먼저 생각해. 그럼 사인이 언제 2분의 1이냐면 6분의 파이. 그에 따른 기하분수를 떠올린다. 기하분수. 분모가 같은 기하분수. 그래서 그때 이때가 1, 4분면 2, 4분면이니까 플러스, 이때가 3, 4분면 4,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 그러면 답은 얘하고 얘다라고 정확하게 된다는 거. 라인 오케이? 연준이 괜찮? 자 그러면 코사인이 뿔과 2분의 루트 3인 것도 한번 빠르게 찾아보겠다고요. 지금 코사인이 언제 2분의 루트 3인지를 먼저 떠올려. 언제 2분의 루트 3이야? 네. 6분의 파이 맞아? 그러면 분모가 같은 기하분수 빨리 끄집어내. 6분의 파이, 6분의 5파이, 6분의 7파이, 6분의 11파이 됐니? 그럼 언제 양수야? 1, 4분면과 4, 4분면에서 양수고 나머지 이때는 음수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저런 방정식을 빠르게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절대 그래프로 안 풀어줄 거예요. 왜냐면 지금부터 방정식 다음 시간에 할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끝. 자, 기본 문제 3-1번부터 이제 바로 쭉쭉쭉 가보도록 할게요. 1번 2분의 파이 세타 파이. 이때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4고 그에 따른 사인하고 코사인을 구하라. 안 해도 되지? 왜? 자, 바로 갑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이거는 그냥 수원이야. 선생님 풀어주지 않고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하나의 삼각함수를 알면 우리는 나머지의 삼각함수도 알 수 있다. 오케이? 근데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으니 두 가지를 다 기억하자. 왜? 어떨 땐 이게 편하고 어떨 땐 이게 편하니까. 첫 번째는 정의를 가지고 푸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식을 가지고 푸는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한번 정리할게. 그런데 이렇게 또 풀게 되네. 자, 갈게요.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3인데 정의로 풀면 얘는 동경이 2, 4분면에 있으니까 이렇게. 근데 x좌표분의 y좌표가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x좌표가 음수고 y좌표가 양수. 그에 따라 사인 길이를 구해서 5 사인은 5분의 4 y좌표 그래서 5분의 마이너스 3. 그래서 얘가 1번 풀이. 2번 풀이는 알고 있는 공식이 있다고.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 그 외에 추가적인 거 이러다가 타면 시커매지고 이러다가 코가 타면 코가 시커매진다. 이런 거 알고 있다고. 됐니? 이거 1까지. 자 그러면 나는 탄젠트 세타를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대입함으로써 코사인을 구해. 맞아? 근데 코사인 값을 구하는데 2, 3분이니까 음수 값이 답이겠지? 그런 식으로 풀면 끝이라고. 이해되세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 요게 중요한 겁니다. 요거 하나를 알고 있는 나머지를 알 수 있다. 그에 따라 정의하고 공식이 있다. 오케이? 자 2번 문제 그냥 해. 자 2번 탄젠트 더하기 코탄젠트가 8이라고 나왔어.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얘를 어떻게 보는 게 좋냐면 탄젠트는 그냥 t고 코탄젠트는 t분의 1이잖아요. 탄젠트의 없으니까. 그럼 여기 탄젠트의 값이 나오겠죠. 따라오십니까? 그걸 가지고 나머지 삼각함수를 구하면 답이 나오는 형태일 거야. 오케이? 넘어간다. 자 3-2번 각 변환 공식을 활용하여 다 바꿔달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3-2번 각 변환 공식을 활용하여 다 바꿔달라는 얘기예요. 3-2번 또한 각 변환 공식을 이용하여 천천히 바꿔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수원이랑 똑같아요. 사실 풀진 않아요. 자 넘어가셔서 삼각함수의 이제 격변 정리 여기부터가 이제 우리 미적분인 거야.
그러면 우리 공식 옆에 정석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빨간색 이렇게 정석이라 되어 있는 거 52페이지 가운데도 있고 53페이지 위에도 있는데 그거 한번 쓱 읽고 갈게요. 외워야 되니까.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쌍코풀 코사,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코코마 CC,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는 1마탄탄 탄탄 이렇게 선생님 외우시면 끝납니다. 자, 기본 문제 3-3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여기부터가 이제 이정입니다. 자, 보자. 자, 그럼 일단 주어진 각의 형태를 봤더니 12분의 파이 형태로 되어 있어. 근데 12분의 파이는 나는 사실 알고 있는 특수각이 아니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요? 그러면 일단 12분의 파이라는 각도를 한번 먼저 살펴보면 파이라는 게 180도가 되니까 얘는 사실 의미하는 게 15도거든. 그럼 나는 이제 사인 15도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떻게? 45도라는 특수각에서 30도라는 특수각을 뺨으로써 사인 15도 구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면 주어진 얘를 봐봐. 우리는 큰 각에서 보기보다 항상 예각에서 보는 게 좋아. 예각으로 바꾸는 그 공식이 뭐야? 각 변하는 공식이야. 모든 각을 예각화하는 공식이 각 변하는 공식이야. 그래서 얘를 각도를 다 낮춰버리겠다고. 자, 그래서 각 변화 공식을 쓰기 위해서 봤더니 얘는 파이 마이너스 12분의 파이라고 쓰면 될 것 같고 2분의 파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지. 얘는 8 코사인 2파이 마이너스 12분의 파이라고 쓰면 될 것 같고 얘는 3 루트 2의 탄젠트 2파이 마이너스 12분의 5파이 이렇게 쓰면 되겠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풀어달라는 얘기예요. 이걸 풀어달라. 자, 그럼 이거 풀어보시면 얘는 각변화 공식 써. 그러면 4배의 사인 12분의 파이가 되는 것이고 자, 얘는 코사인 2파이. 자, 이거 2파이 날려도 상관없어. 어차피 그치? 주기가 2파이니까. 그리고 코사인은 무함수니까 마이너스가 사라지겠다. 8 코사인 12분의 파이가 되겠네. 따라오십니까? 자, 그다음 얘는요. 이거 날려도 상관없지? 그럼 이 마이너스 밖으로 빠져나가서 마이너스 3 루트 2 탄젠트 12분의 5파이가 된다는 얘기야. 따라온 얘기까지? 그러면 12분의 파이가 뭐냐면 얘는 4배의 사인 15도라는 거죠. 그러면 사인 15도를 어떻게 구하냐면 얘를 사인 45도 마이너스 사인 30도 이렇게 가져서 이렇게 4배의 사코풀 코사 사인 45도 코사인 30도 더하기 코사인 45도 사인 30도 이러한 형태로 나머지를 다 답을 내리면 끝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거는 공식 외워서 여러분들이 대입해서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걸 하진 않을게요. 아시겠죠? 자, 넘어가서 기본 문제 3-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해봐. 이게 조금 희한하게 좀 달라. 뭔가 좀 희한하게 달라. 자, 문제에서는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라고 했어. 그래 놓고 탄젠트 알파랑 탄젠트 베타를 줬어. 그럼 일단 내가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려면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를 혹시 구해서 얘가 내가 알고 있는 특수각의 형태, 특수한 값이 나와서 얘가 특수각이어서 이거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근데 얘가 특수값이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2분의 5 루트 3, 1, 3분의 1이 아니면 5분의 그치? 무조건 나올 거라는 가정하에 푸는 거야. 자, 그래서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면 공식을 활용하면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두 개로 곱하니까 2분의 1 분의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 됐어요? 분모 분자에 6을 곱하니까 5분의 3 더하기 2가 돼서 1이 나온다는 거야. 즉 얘가 1이 나온 거예요.
따라오세요. 그럼 탄젠트가 언제 1이야? 4분의 파이. 됐니? 그럼 분모가 사인 기하분수 떠올리니까 4분의 3파이, 4분의 5파이, 4분의 7파이. 따라와. 근데 그 중에 양수니까 1,4분면과 3,4분면이 답이란 얘기야.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자, 근데 봐봐. 범위 살펴. 알파 더하기 베타는 0보다 크고 파이보다는 작지. 그래서 얘는 답이 될 수 없다. 얘가 답이야.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그 아래 갑니다. 자, 마찬가지로 알파 더하기 베타를 나는 구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사인이 주어져 있으니까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거나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를 못 구하거나 여러 가지 다 상관없거든? 왜냐면 사인이 나와 있다라고 해서 꼭 사인이 편한 게 아니야. 코사인이 나와 있다 해서 꼭 코사인이 편한 게 아니야. 왜인지 보자고. 왜냐면 사인의 공식은 사코 풀 코사. 사코 풀 코사. 되니? 코사인의 공식은 코코마 신시. 봐봐. 그럼 내가 이걸 쓰든 주어진 얘만으로 구할 수 있어. 없다라는 거지. 이 공식을 쓰든 이 공식을 쓰든 여러분들은 주어진 것만으로는 구할 수 없다라는 거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자, 그러면 나는 이 공식을 쓸까 이 공식을 쓸까 조금 고민을 좀 하는 게 좋은데 선생님이 봤을 땐 이 공식이 조금 더 편해. 왜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0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다라는 이런 애가 나오거든? 이런 애가? 그러면 주어진 얘는 음수가 나왔다면 2, 4분면의 답만 취하면 되고요. 양수가 나왔다면 1, 4분면의 답만 취하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여기에는 얘는 1, 4분면, 2, 4분면에 겹쳐 있어가지고 얘는 약간 좀 애매해져. 선생님 그럼 보여줄게. 봐봐. 일단 이놈을 구하기 위해선 나는 코사인 알파랑 코사인 베타의 값 또한 찾아야겠다. 그래서 코사인 알파랑 코사인 베타의 값을 빨리 한번 찾아봅시다. 자, 그러면 하나의 삼각함수를 아니까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 정의를 활용하든 공식을 활용하든. 근데 공식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제곱 더하기 코제곱은 1이라는 공식을 활용을 해볼게. 그러면 사인이 14분의 13이니까 얘가 14분의 13이고요. 맞나요? 그러면 이거를 계산하시면 196분의 169가 돼서 얘가 196분의 27이 돼야 돼요. 14분의 3루트 3이 나옵니다. 얼마? 14분의 3루트 3이 나옵니다. 자, 마찬가지로 코사인 베타 구해보시면 얘는 14분의 얘가 121이니까 얘가 14분의 196분의 121. 그럼 얘가 196분의 75가 돼야겠다. 됐니? 그래서 5루트 3이 나와요. 자, 근데 문제에서 알파하고 베타가 둘 다 1, 4분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도 플러스일 것이고 여기도 플러스일 것이다. 일단 이렇게 처리해주면 따라오니 여기까지 한번 갈게요. 자, 주어진 얘를 이제 대입해서 구하면 14분의 13 곱하기 코사인 베타 14분의 5루트 3 더하기 코사인 알파 14분의 3루트 3 곱하기 사인 베타 14분의 11. 자, 정리하시면 14의 제곱분의 65 루트 3 거기다 33 루트 3. 그러면 65 더하기 33을 하니까 98 루트 3? 이렇게 나오나봐.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래서 약분을 해보시면 7로 나눠. 7로 하나 나눠. 여기는 14 곱하기 14. 그럼 여기가 14가 남고요. 여기 2가 됩니다. 7로 여기 13은 똑같이 나눠. 그래서 2분의 2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가 2분의 3인 것은 뭐가 있어? 사인이 언제 2분의 3이야? 3분의 파이요. 그래서 3분의 파이와 3분의 2파이까지 있다라고 해서 답을 2개로 내주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자, 근데 답지 한번 봐봐. 답지 아마 이 2개가 안 나와 있을걸?
그쵸? 답엔 두 개가 안 나와 있죠. 그걸 선생님이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면 봐봐. 사인이 14분의 13, 사인이 14분의 11이란 얘기는 이 둘 모두 2분의 루트 2보다는 크다는 얘기야. 2분의 루트 2보다는 크다는 얘기야. 그 말은 여기에 있는 이 알파라는 각도도 사실은 4분의 파이보다는 클 수밖에 없고 베타라는 각도도 모두 4분의 파이보다는 클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이 각각의 값들을 가지고 비교를 했을 때. 그래서 여기에서 이 3분의 파이라는 것은 사실 알파 더하기 베타라면 2분의 파이보다 크기 때문에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이걸 추릴까 안 추릴까? 안 추리겠지. 당연히 안 추릴 거란 말이야. 그래서 애초에 얘하고 얘를 비교하실 때 사인이라는 놈은 여기가 1사분면 2사분면이니까 조금 애매할 수도 있다. 근데 코사인은 양수 음수도 어차피 하나씩밖에 안 나올 테니까 이쪽으로 가는 게 조금 더 편할 거다라는 거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해보시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코사인이 언제 2분의 1인지를 떠올려. 코사인이 언제 2분의 1? 오케이,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 그러면 3분의 파이, 뭐 3분의 2파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음수인 것은 얘가 답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3분의 2파이밖에 답일 수 없다. 3분의 파이는 사인의 값들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4분의 파이가 크기 때문에 답일 수 없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자, 3-5번 가도록 할게요. 자, 3-5번에 별표 3개 쳐놓으시고 두 직선 y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7 y는 2x 이놈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구하라라는 문제야. 그러면 일단 문제 정석적으로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는 그냥 공식을 외워서 풀어나갈 겁니다. 자, 일단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면 y는 2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 y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7이라는 것은 이렇게 있어서 이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은 여기를 구하든 여기를 구하든 어쨌든 여기를 세타라고 잡으면 얘를 구해달라는 얘기인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개념은 뭐냐면요, 직선의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라는 거지. 직선의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라고 나왔는데 이놈은 탄젠트 알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거고, 여기 있는 직선의 길이가 나왔는데 얘를 탄젠트 베타라고 생각을 해보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다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이만큼에 대한 각이 알파일 때 이 직선의 길이가 마이너스 3이잖아. 이거에 따른 탄젠트 알파가 마이너스 3이다라고 읽어주시는 겁니다. 직선의 기울기는 요것분의 요거니까. 그랬더니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놈의 기울기가 있는데, 그럼 내가 여기를 베타라고 잡아보면 탄젠트 베타라는 놈이 이다라고 읽어주시는 거예요. 이때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은 탄젠트 예각이니까 세타를 구하라고 나와 있는 거야. 근데 세타를 구하는 게 아니라 탄젠트의 값이 여러 개 주어져 있기 때문에 탄젠트 세타를 구해봐. 근데 이 값이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특수값이 나올 거라고. 그렇게 가는 거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러면 탄젠트 세타가 어떠한 각인지를 지금 천천히 표현을 해볼 텐데, 그림의 형태를 봤더니 요거하고 요걸 더하면 요거랑 똑같다 알고 있나요? 그 내각이 하거나 내각이 아까 똑같다. 그래서 세타 더하기 베타가 알파가 된다는 거고요. 이 세타를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써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오십니까?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와 똑같고, 공식 떠올라야 돼. 외워야 되라. 지금 1 더하기가 된다. 여기가 빼기니까 분의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를 그대로 대입을 하니까 1 마이너스 6 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이렇게 돼서 답은 1이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탄젠트 세타가 1이야. 세타는 4분의 파이가 됩니다.
됐나요? 근데 맨날 이 짓을 할 수 없으니까 이거를 아예 정형화해서 문자로 바꿔서 공식화해 놓은 게 있다고. 그게 그 바로 아래 정석에 있는 거야, 얘들아. 맨 아래 보시면 탄젠트 세타는 이렇게 되어 있죠. 맨 아래. 그게 공식이야. 맨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선생님 저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시간 낭비라고. 그래서 그거를 기억을 할 건데 보세요. 탄젠트 세타에 대한 공식이 뭐냐면 어떻게 나오냐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 형태가 나왔단 말이야. 그 공식을 그대로 갖다 써. 얘는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분의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가 된다. 이 공식이야. 근데 문제에서 맨날 내각을 물어볼 거야. 둔걸 안 물어보거든. 그럼 내각은 어쨌든 탄젠트 값이 양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절대값까지 씌워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오케이. 근데 거기에는 여기가 m 프라임 나온 거야. 이유는 직선의 기울기는 탄젠트의 값이기 때문에. 따라오니? 오케이. 완벽하게 뭐 한번 푸는 거 좋아. 근데 그 다음에 공식 가지고 푸는 게 맞다고. 따라오세요. 그래서 이 공식은 암기해 주시면 되고요. 선생님이 준 프린트에 뒷장 넘어가 보시면 맨 아래에 얘가 있을 거예요. 뒷장의 맨 아래에 두 직선이 이루는 상 있을 겁니다. 그쵸? 거기다가 틀어 넣으시면 돼요.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대한 공식을 쓰면 된다는 얘기야.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잠깐만. 오씨. 이거 플러스죠. 자, 3-6번 한번 풀어보세요. 저것만 써보시고 3-6번 먼저 한번 풀어봅니다. 자, 칠판 한번 봅시다. 어떻게 읽어야지 내가 실제 시험을 풀 수 있는지가 중요해요. 자, 일단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선생님처럼 이렇게까지는 썼으리라 믿어요. 오케이? 그리고 그 다음이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세타를 어떻게 읽을 거냐면 얘는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이루는 예각이다 라고 읽는 거야. 다시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 세타는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이다 라고 읽는 거야. 맞니? 그럼 우리가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 탄젠트를 어떻게 구했냐면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해서 각도 두 개를 찾음으로 해서 구했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이거를 어떻게 찾는 거냐면 얘는 탄젠트 알파라는 각도와 탄젠트 베타라는 각도를 두 개를 가지고 푼다라는 생각이 우선인 거야. 무슨 말인지 될까? 오케이. 그래서 이 세타라는 걸 한 번에 구할 생각을 절대 하시면 안 되고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기 때문에 각도 두 개를 가지고 천천히 풀어나가는 겁니다. 근데 공식 자체가 애초에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 또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좀 전에 봤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럼 여기를 베타 마이너스 알파 형태로 보려면 얘를 알파 얘를 베타로 잡으면 저 세타는 사실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각도를 입히는 게 맞고 내가 탄젠트 세타를 구하기 위해선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세타 이걸 구하면 될 거다라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그럼 당연히 얘는 탄젠트 베타랑 탄젠트 알파를 또 알고 있어야 될 텐데 탄젠트 베타가 뭐야? 이것분의 이거요. 탄젠트 베타는 a분의 6이고 탄젠트 알파는 뭐야? 이것분의 이거네. a분의 6이네. 따라오니? 그러므로 주어진 얘를 공식을 활용하면 1 더하기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 분의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이렇게 탄젠트 세타의 값을 충분히 찾아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럼 풀면 A 값이 나오고 끝나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뭘까? 여기 있는 이 세타를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이라고 읽어버려서 그 문제구나 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해. 무슨 말인지 되니? 이 세타를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에 대한 문제다라고 읽어주시는 거예요. 끝! 자, 삼각함수의 합성 넘어가. 한 페이지. X 이거 안 해. 안 할 거야? 빠졌어. 그거 안에 빠졌어. 모의고사에 안 나와. 정성에만 있어. 알겠니? 자, 3-7번 기본 문제. X에 안 할 거야.
혹시나 나중에 뭐 숙제하면서 갑자기 선생님 이거 어떻게 풀어요? 물어보면 안 돼. 3-7 x에 자 넘어가세요. 3-8 x에 안 할 거야. 알겠지? 옛날에는 뭐 내가 가라 그랬는데 선생님이 이번에 아 이거 안 하고 싶다라고 적극 어필해가지고 안 하기로 했어요. 필요 없어. 진짜 안 나와. 어디서도 안 나와. 대각, 방각, 공식 이것도 사실 모의고사에 안 나온 지 꽤 됐고 교과과정에서 빠지기도 했는데 이게 충분히 덧셈 정리로 정리가 되고 응용이 된다라고 보여줬지 선생님이. 덧셈은 다 증명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건 혹시 나올지도 몰라서 이거는 확인할 거야. 알겠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각각에 따른 공식을 외워주시고 실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3-9번부터 다시 한번 보겠다고요. 아시겠습니까? 합성은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미 조금씩 바뀌고 계세요. 적극 어필을 하니까 이게 막 회랑 날리고 안에 해야 될 이유가 없는 이유 이렇게 해가지고 별로 애들 성적 형성에 도움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얘기했거든요. 해보세요. 자 봅시다. 자 봅시다 여러분들. 자 일단 이걸 가지고 이걸 구하라는 문제야. 이걸 가지고 이걸 구하라는 문제야. 자 그러면 우리는 얘를 가지고 탄젠트 EX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야. 각이 2배가 되면 구할 수 있는 거야. 대각 공식. 탄젠트 E알파. 걔는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에서 베타 대신에 알파를 대입하면 된다고. 그럼 얘가 뭐였냐면 1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네,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가 되니까 맞아? 알파 대신에 베타만 대입하면 베타 대신에 알파만 대입하면 이런 형태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각이 2배가 되거나 각이 절반이 되면 각각을 같은 각으로 맞춰버릴 수 있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난 이걸 가지고 이걸 충분히 구할 수 있겠지? 구하자고. 그럼 얘는 1 저거의 제곱 분의 2배의 저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온다라고 해서 이걸 구한 거예요. 됐나요? 그럼 나는 요거 하나 아니까 나머지 구할 수 있겠다 이렇게 가야지. 하나의 삼각함수 값을 알면 나머지 삼각함수 값을 구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따라오십니까? 그래서 일단 공식 자체를 외워주셔야지만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자 3-10번 3-10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이 계속 떠올라야 돼. 공식이 탄젠트 3분의 4가 세타가 3분의 4고요. 그에 따른 사인 2분의 세타, 뭐 코사인 2분의 세타 이런 걸 구해달라는 얘기야. 근데 세타의 범위가 파이보다는 크고 뭐 2분의 3파이가 작고요. 자 갑시다. 자 그러면 탄젠트 세타가 3분의 4라고 나와 있는 상황에서 나는 탄젠트 2분의 세타, 탄젠트 제곱의 2분의 세타를 구할 수 있다는 거라고 이렇게 가볼까? 이 공식이 뭐였냐면 1 더하기 코사인 세타 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였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일단 탄젠트 세타를 가지고 코사인 세타를 구함으로써 천천히 찾아나가야겠지? 그치? 탄젠트 세타를 가지고 일단 코사인 세타를 구해. 그러면 탄젠트 세타가 3분의 4야. 각도가 나와 있으니까 그리자. 그러면 여기가 이 좌표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고 이 길이가 5가 되겠죠. 됐니?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5분의 3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5분의 4다라고 구한 겁니다. 그러면 대입해. 자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3이니까 대입을 하면 5분의 2분의 5분의 8이 돼서요 4가 나옵니다. 따라오니 여기까지? 결론 탄젠트 2분의 세타는 뺄마 2가 된다는 거야. 뺄마 2. 저거 왜? 5분의 8분의
여기서 여기 마이너스 그럼 맞나요? 자 그러면 탄젠트 2분의 세타가 뺄마 2 중에 뭐인지를 구해야 돼. 부호를 봐야 돼. 그러면 2분의 세타는 2분의 파이보다 크고 3분의 3파이보다 작지. 2, 4분면이네. 그러니까 음수다라고 체크해 주시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그러면 똑같아. 또 하나의 삼각함수 아니까 나머지도 구할 수 있다. 이쪽으로 계속 가는 거야. 하나만 구하면 나머지는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거라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계속 그걸 활용하는 겁니다. 자, 3-11번 X. 재현아 3-11번 안 해요. 학습 안 합니다. 12번 X, 13번 X 다 안 해요. 다 안 해. 14번에 4번 X. 14번에 4번 X. 자, 14번에 1번, 2번, 3번, 3번 시간 충분히 줄 테니까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펜 들고. 일단 3-14번에 이것만 쓸까? 3-14번 위에다가 아니라 삼각함수를 풀기 위해선 함수를 통일하거나 함수를 통일하고 각을 통일하셔야 돼요. 함수 통일, 각 통일, 함수 통일, 각 통일. 그걸 먼저 하신 다음에야 볼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일단 주어진 여기에 있는 이 식을 이 상태로는 사인, 코사인 동시에 있기 때문에 풀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어떤 공식을 떠올려야 되냐면 이게 잘 안 보인다고 했거든. 이 사인 x, 코사인 x가 사인 2x다라는 게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코프코사로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는데 오른쪽으로 가는 건 되지만 이게 잘 안 보인다라고 얘기했던 거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얘는 함수를 통일하기 위해서 이 공식을 쓰셔야 되고요. 결론적으로 루트 2에 사인 2x가 1이다 이렇게 넣으셔야 된다는 거죠.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사인 2x는 루트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고요.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2x를 t라고 치환하겠다. 치환하면 범위가 따라오니까 갑니다. 사인 t가 2분의 루트 2고요. t의 범위는 저기다 2배를 하니까 0부터 4파이가 됩니다. 됐니? 자 그러면 사인이 언제 2분의 루트 2인지를 쓰니까 t는 4분의 파이, 4분의 3파이, 4분의 5파이, 4분의 7파이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근데 양수니까 1사분면과 2사분면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t의 범위가 한 주기를 간 게 아니라 한 주기 더 갔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다가 2파이씩 더하면 된다고. 한 주기 더 간 거니까. 그럼 여기다가 2파이를 더한 답은 4분의 9파이랑 4분의 11파이까지 t의 값이 4개가 나옵니다. 됐니? 그러면 t는 2x이기 때문에 내가 관련 x는 주어진 얘들을 2로 나눠 8분의 파이, 8분의 3파이 2로 나눠 8분의 9파이, 8분의 11파이 얘가 답입니다. 도현이 지금? 괜찮아? 이거 괜찮지?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걸 깔고 가셔야지 빨리 풀 수 있지. 이걸 그래프로만 하다가는 못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자 2번. 자 이번에 보니까 코사인하고 사인이 동시에 나왔어. 그러니까 함수를 어느 정도 통일을 해줘야 돼. 코사인 2x에 대한 공식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코코마 sin. 맞아? 그럼 얘는 일단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로 바뀌는 게 맞아. 따라오니? 근데 옆에 사인이 있으니까 얘를 사인으로 바꾸겠다. 그래서 1 마이너스 2배 사인 제곱 x다 라고 하는 건데 이 과정 없이 바로 쓰셔야 돼. 바로 얘는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x 또는 2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1 바로 쓰셔야 돼. 결론 그러니까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x 더하기 3배 사인 x 더하기 2는 0이 나오고요. 2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가 0이니까 1, 2, 2, 1 막을 사인 x가 2거나 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된다. 됐니? 그럼 사인 x가 2인 건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걸 찾아야 되는데 사인이 언제 2분의 1이냐면 6분의 파이일 때요. 다음 기하부분 다 쓰는 거죠. 근데 음수라고 했기 때문에 사인은 3, 4분면과 4, 4분면에서 음수다. 오케이? 답은 이놈이 답이라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마지막 문제는 더 쉽습니다. 얘를 1-t제곱분의 2t로 바꿔주시는 거죠. 그래서 탄젠트 값을 구하기만 하면 끝이다라는 거야. 됐니? 자, 3-15번. 3-15번. 자, 1번 저 문제요. 답지 절대 보지 마세요. 답지 합성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인 그래프랑 코사인 그래프를 그냥 그려서 우리는 풀 수 있는 거야. 수 원 문제야. 답지로 푸는 거 아니야. 알겠니? 2번. 어떻게 해야 될까, 2번? 3-15번에 2번만 하고 끝낼게요. 1번은 여러분들 수원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하지? 자, 얘는 함수를 통일하고 각도 통일하고 싶은데 여기에는 이 사인하고 코사인이 절대로 통일이 안 될 거란 말이야. 이걸 내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봤더니 여기에는 이 사인 EX를 일단 2배의 사인 S 코사인 S로 바꿀 수 없겠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혹시 얘네가 인수분해가 된다면 부등식을 어느 정도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야. 따라오세요. 무슨 말인지? 실제로 얘는 ESC 마이너스 ES 더하기 C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고요. 오케이? 여기 앞에를 ES로 묶어보면 C 마이너스 1 뒤에도 C 마이너스 1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지. ES 더하기 1 C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됐니? 그럼 이런 거 어떻게 풀지? 여러분들은 이런 거밖에 못 푸나요? 이렇게 똑같은 문자밖에 못 푸나요? 이런 거 어떻게 풀어야 돼? 오케이, 부호가 다르다. 식도 풀어야 돼, 얘들아. 무슨 말이냐면 F랑 G를 곱했는데 음수래. 그럼 이거 어떻게 푸냐면 F가 양수일 때는 G가 음수고 F가 음수일 때는 G가 양수다 이렇게 푸셔야죠. 식적으로.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공식에서 다다닥 하는 거고 애초에 이게 먼저야. 이게 먼저. 이거 다음에 이걸 배우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요거를 푸실 때는 획도식까지 풀 수 있어. 이 S 더하기 1이 양수일 때는 코사인 마이너스 1이 음수를 풀어주셔야 되고요. 이 S 더하기 1이 음수일 때는 C가 1보다 크다 이거를 풀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오십니까 여기까지? 근데 굳이 얘는 풀 필요가 없어지는 착한 문제인 거야. 왜? 코사인 어떻게 해서 갖고. 그치? 그래서 이거는 굳이 풀 필요가 없이 이것만 푸시면 된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위에 거 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 이거 수원이에요. 그래서 과제 해보시고 저거 막히시면 선생님이 수원을 따로 정리해줘야 되거든 사실. 그래서 그거는 따로 질문하는 게 사실 좋거든. 시간에서 봐봤자 어차피 안 되니까. 그치? 넘어갑니다.